자, 안녕하세요. 학급 경영의 이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면, 어, 교재에 해당되는 내용을 거의 대부분 다룹니다. 한두 챕터는 제가 여러분이 전문적이어서 제시를 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학급 경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 경영의 의미와 특성을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급 경영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급 경영의 영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학급 경영은 뭘까요? 학급 경영이랑은요, 학급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급마다 목표가 있죠. 뭐, 대학을 많이 간다는 게 또 아니고, 교사로서 학생들과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 혹은 교사가 그 학급에 부여해주는 또 그 학급을 통해서 교직의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형성하고자 하는 또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수업 목표, 생활지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과 비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도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갖다가 학급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학급 경영은 효율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적 조건을 정비합니다. 학급에도 여러 가지 물적 조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사물함도 있고 교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디지털 기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물적 조건들이 있죠. 또 학급 내에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학생들을 훈련시켰는데 생활지도를 해야 되죠. 학급지도, 학급 생활 규칙이나 또 학급에서의 여러 가지의 학생들이 지켜야 될 규칙과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어요. 뭐 수업 시간에 어떻게 가고 몇 시까지 와야 되고 또 뭐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수업에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학급 경영은 교수 학습 활동, 생활지도 활동, 시설과 공간의 활용, 각종 사무관리 등 다양한 활동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게 학급 경영이다. 자, 학급 경영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저는 학급의 목적 추구 활동, 교원, 자원 획득 및 분배, 교육계획 집행활동이라는 특성을 이 세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교원지, 자원, 획득, 분배, 그 다음에 교육계획, 집행활동. 학급의 목적 또는 목표는 학급 활동의 지향점으로서 무엇을 위하여 학급 경영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급의 목표를 편의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세워진 학급 조직의 목표다. 학교의 공식적인 목표가 있고 그 안에 학급 조직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학급 조직의 목표일 거다. 둘째는 학급 구성원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욕구와 필요에 의한 학급 구성원의 개인적인 목표다. 그러니까 학교가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한 학급, 그러니까 학교 목표 달성을 위한 학급의 조직 목표인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학급 구성원이 함께 학생들 간에 그렇게 집단적으로 또 학급 학생 개개인의 어떤 개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급 경영은 학급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추구하는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한다. 학생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욕구, 흥미, 적성 및 필요를 교육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은 학급에서 추구한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학생들의 개개인의 목표와 또 여러 가지 욕구와 흥미, 적성을 한 거는 학년이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전체가 하지 않고 학급에서 수업을 통해서 혹은 학급 담임이 실질적으로 생활지도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개인적인 목표를 또 학생 개개인의 어떤 흥미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학급의 분위기와 학급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급의 하나의 단위 조직이어서 이 조직 안에서 그 소속한 학급의 학생들은 개인의 목표를 실현해 나간다. 또 그 학급을 통해서 학급 담임, 또 교사들은 또 일정한 학업 성취나 또 생활지도나 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목표를 일궈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전체를 경영하는 학교장이지만 이 학급에 있어서 어떤 교육의 어떤 필요나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은 학급 경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 자원 획득 및 분배. 앞부분에서 교원이 아니고 교육 자원 획득 분배인데 잘못 오타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학급 경영이란 교육 자원을 획득하여 체적으로 분배하는 활동이다. 교육 자원을 획득하여. 학급당 경비가 있고 여러 가지 학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정한 어떤 비용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사가 청구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학급 비용을 걷어서 학생들 간에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봅시다. 교육자원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투입되어 공헌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교육자원에는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같은 인적 자원도 되고 건물, 시설, 설비와 같은 물적 자원도 있고 운영비와 같은 금전적 자원도 있고 지식, 정보, 시간, 노력, 활용 등의 자원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면 제 자녀들이 있는 학급에는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 인사나 또 어떤 수업이나 또 경영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정보처가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교육 자원에서 포함된다는 겁니다. 또 아시는 여러 가지의 그 지인들이 해당되는 체험 장소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을 학급을 어떤 체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교육 자원은 학급 경영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학급을 위해 많은 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여부는 학급 담임의 노력과 역량이 됩니다. 학급 담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학교 내의 자원도 심지어는 활용이 가능해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갖고 시간을 먼저 확보해서 운동 자원을 사용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체험 장소를 활용하게끔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학급 담임의 노력에 따라서 또 능력에 따라서 또 노력에 따라서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학급에 필요해서 어떤 진로 체험이나 이것들고 진로 체험의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교과 내용에 있어서 10분, 20분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초빙해서 관련된 직업을 듣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자원 활용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학급 경영은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일과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시간과 노력, 지식 등 자원을 확보하여 양질의 교수 학부모 생활지도를 제공하는 것. 시험 기간에 학부모들을 초빙해서 부감독을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학교에서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학급 경영의 주요 사항입니다. 청소 시간에 혹은 어떤 체험활동 시간에 어떤 관련된 기간에 있어서 뭐 질서를 유지시켜 준 거나 어떤 자료를 이렇게 준다거나 했을 때 뭐 이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학급 경영자로서의 교사, 학급 담임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계획 집행 활동입니다. 학급 경영은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도 및 평가의 일련 과정을 통해 집행되는데 계획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미래 행동에 예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할지 평가할지 경영항을 작성하는 이게 계획의 단계라면 조직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업 체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급 경영할 때 여러 가지 학급 내에 여러 가지 반장, 부반장부터 해갖고 운영 부서들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학급 부서들을 만들고 부장들을 세우고 책임감을 주고 이런 목표를 향해서 책임과 임무를 분담하고 또 그거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도하고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합니다. 지도는 뭐냐?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 운영하고 실천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교과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생활지도 활동, 학급 경영의 전반에 걸친 활동들을 전개한다. 여기에 바로 교사 리더십이 요청된다. 평가는 모든 활동이 계획된 대로 목표를 향하여 진행하도록 규제하는 활동이고요.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적응형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그 관리 체제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게 바로 학급 경영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급 경영의 원리는요, 학생의 관점의 원리와 교사의 관점의 원리를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학생의 관점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학습자 자유 및 개별성 보장에 올려야 합니다. 학급 경영은요,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생활 조건을 확보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성과 능력과 적성 및 요구에 대한 개별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사회성 접근의 원리. 학급 내 구부들과 어울리며 협동함으로써 학급 집단의 안정과 상호 성장을 도모하고 또 교사와 학생과 학생 간 거리감 없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비열하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원리. 학급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학습 참여 및 흥미를 제고하는 원리. 학습자들이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를 갖고 학습에 도전할 수 있는 학급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성장의 원리. 학교 및 개인 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피드백을 통해 자기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훈육 및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게 이런 5가지 원리. 교사 관점에서 원리를 보면요. 민주성 및 타당성의 원리. 학급 경영은 학생의 필요와 요구,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에 알맞는 그러한 학급을 운영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교육의 원리에 비추어 타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상위체제, 교육체제의 목표 및 교육 운영의 방향과도 부합돼야 한다. 그래서 민주적 타당성 원리, 자주성 학급 담임이 주체이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학급 경영에 대한 독립성과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합리성의 원리. 학급의 경영은 학급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방법 등에 실행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성의 원리. 학급 내 교육자나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관리해야 된다.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시키면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성의 원리를 가져야 된다. 통합성의 원리. 학급 경영은 학급 운영과 관련된 여러 요소, 교수학습, 생활지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학급 경영에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목표와 및 계획. 그래서 학급 경영의 영역은 학급 경영 목표 및 계획, 그 다음 교수 학습 지도, 창의적 체험 활동, 학생의 이해 및 생활 지도, 그 다음에 학급 조직과 규칙, 규청, 구성, 그 다음에 학급 환경 및 풍토 조성, 가정 및 지역사회 관리, 그 다음에 사무관리 등이 있고요. 학급 경영의 목표 및 계획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교육 철학으로 표현되는 학급 경영의 목표는 학년 및 학교 목표와 상위 목표는 물론 교사의 교육관과 경영관이 반영을 해야 알죠. 학급 경영할 때 교사의 교육관과 경영관을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급의 실태나 학생의 실태,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자료와 기반해서 계획과 조직 평가가 수립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효율적인 학급 경영을 위해서는 학교와 학년의 목표에 따라 학급의 개개인의 개성, 능력, 조화를 분석한 후
학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학급 경영의 목표는 담임교사의 교육 철학이나 학년의 특성, 학부모, 가정, 사회 요구를 충분히 구성하고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너무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급 경영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지역사회 여건, 시대적 흐름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될 수 있고요. 교사의 활동 중에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학습 지도입니다. 학습의 목표를 설정하고 조건을 잘 갖추어서 적절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의 지금 학습 진도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한 상담도 해주고 왜 지금 학습이 저조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동기는 어떤지 전략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또 적절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금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소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교육활동을 더불어서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자주적 협력된 민주적 활동을 돕는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자동봉진이라고 하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특히 자율활동이나 봉사활동 이것들은 또 진로활동들은 학급 담임들이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적재적소에 학생들을 배치해주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학급 경영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학급 조직과 규칙을 구성하는 거예요. 학급에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학업을 수행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급 안에서 학생들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설정하여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급 규칙을 만드는 과정은요, 다양한 학급 상황을 파악하고 학급 상황을 고려하되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급 규칙을 설정하고 학급 회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에 알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벌 주기 위함보다는 정말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삐득박할 수 있어서 스스로 인격적인 성장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관성 있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 환경 및 풍토 조성. 무엇보다도 안전하면서도 당연히 질서 정연하고 그 다음에 학구적인 그런 학습 풍토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또 게시물이나 사회 심리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학급 내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학생들 간의 어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좋은 관계를 갖고 소통을 하도록 유지하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및 지역사회 관리에 있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학부모와 만날 문제를 만나고 협력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무관리도 중요하죠. 서류가 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이스를 운영하잖아요. 학생들의 행동 기록들도 제시를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의 자율활동 부분, 학생들의 지금 특기와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기록들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대단원에 이제 우리의 이론적인 강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또 고생하셨고요. 이제 기말 시험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제시해주는 부분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핵심 포인트를 제시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45분을 채우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좀 단축될 수도 있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